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국의 성리학과 양명학을 배우고 나서 이제 한국의 유교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사상가는 태계이황인데, 태계이황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부터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희 성리학에서 많은 친구들이 사덕과 사단의 관계 또는 이거는 본연지성이죠. 그리고 이 마음의 관계인 심통성정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본연지성 이것 자체는 리잖아요. 얘는 리입니다. 리. 자, 그런데 여러분, 리의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나나요? 리는 일단 굉장히 순선하고 지선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악이라는 게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이죠. 리는 곧 성이죠. 자, 이 성이라는 것이 마음의 이치로서 작용을 합니다. 마음. 자, 그런데 이 마음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나요? 어떤 것을 지각하고, 우리 생각, 사려하고, 판단하고, 또는 느끼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을, 마음을 보도록 하는 원리도 이 성이 되는 것이죠. 성. 이치, 마음의 이치로서 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이 리에 의해서 리가 이것을 판단해라,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지각해라, 그 역할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은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떤 것을 지각하고 사려하고 판단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인간에게는 이제 정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자, 정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성 자체가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발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발한다. 여러분들 출발할 때 그 발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확히 발이 어떤 의미인지라고는 선생님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라 해야 될까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발위정이라 할 때 성이 발한 것을 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성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움직이도록 하는 이치가 있는 것이 있고, 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치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정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주희 성리학에서는 성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 내용이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계이황 선생님은 이것과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 말은 무엇이다? 주의의 이 입장, 성발위정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만 태계이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리학에서는 성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도록 하는 이치가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서 감정이 생겨나는 것.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태계 이황으로 들어와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의 성리학에서 4단 7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실제로 주의 스스로도 4단과 7정을 그냥 언급하고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어떤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성리학, 그러니까 주의 성리학을 이제 전수받아서 발전시킨 조선 성리학에서는요, 4단과 7정이 근원이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4단 7정 논쟁이라고 하고 줄여서 4.7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4.7 논쟁의 대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한 인물은 태계 이황 선생님이 있고, 네,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그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끊겼습니다. 자, 다시 그 4.7 논쟁에는요, 주요한 인물이 태계 이황 선생님이 있고요. 태계 이황 선생님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논쟁을 한 젊은 학자 기대승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대승의 학자와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율곡이 선생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태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이 선생님의 입장을 공부하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태계 이황 선생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를 먼저 보면 태계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사상이라고 해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 주의 성리학을 재해석하고, 자, 재해석한다는 것은 주의 성리학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재해석한다. 여러분들, 이 말은 또 시험에서도 주의 성리학과 태계 이황을 비교하여 물어볼 수 있다는 말과 같게 되겠죠. 그리고 4단 7정론을 체계한다. 4단과 7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와 기를 철저히 분별하고, 자, 우리 주의 성리학에서도 이기, 불상, 리, 이기, 불상, 잡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물론 주의 성리학에서도 리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또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은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리와 기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요, 태계 이황 선생님은 리와 기가 있을 때 리가 훨씬 더 우월하고 존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는데, 이게 무슨 의의를 담고 있냐면요, 인간의 본성도 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기론이 나와 있는데요, 주의 성리학을 계승하면서도 태계 이황 선생님의 독자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독자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리가 기보다 우월하다. 자, 주의 성리학에서도 분명히 리가 기보다 우선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이니까. 자, 그런데 태계 이황 선생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 리는 항상 순선함으로 존귀하지만 기는 선하게 될 수도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천하다. 그래서 쓰는 표현이 이귀, 기천, 이존, 기비, 이주, 기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리는 명령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리는 장수이고 기는 리의 명령을 따르는 졸개이다, 졸병이다라는 그런 비유까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기기천, 이종기비, 이주기종. 이 표현은 태계이황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이 있는데요. 태계이황 선생님은 아까 위에서 특징이 있었죠. 리와 기의 분별을 강조한다 라고 해서 그 둘 중에 리기, 불상, 잡을 더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기호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계이황 선생님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자, 우리 주의성리학에서 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기가 움직이고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태계이황 선생님은 리도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의 운동성을 긍정한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얼핏 보면 주의 성리학에서 굉장히 벗어난 얘기가 됩니다. 왜? 주의 스스로는 리는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태계이황 선생님은 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리학에서 벗어난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주의의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두껍고 번역된 책으로 치면 40권이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방 한 칸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들인데 여기저기 살펴보면요, 리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종종 보이긴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는데 태계이황 선생님은요, 그런 입장, 그 문구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야만 태계이황 선생님이 리가 스스로 움직일 줄 알아야만 기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기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리가 못한다? 그러면 기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기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리도 움직일 수 있다는 운동성을 굉장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잠시 후에 배울 사칠 논쟁에서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관련된 박스를 원문을 읽어봅시다. 자, 주자가 리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도 능력도 없다. 이것을 그냥 선생님 쉽게 표현할게요. 리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다. 자, 라고 말한 것은 리의 본연의 원래 본래의 모습, 본체를 말한 것이며 그것이 때에 따라 발현되고, 한자는 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현되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 사실상 이치라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들어가 있고 그 각각의 존재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자, 태계이황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리의 신묘한 생성작용을 말한 것이다. 리의 본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리가 사실상 현실로 돌아오면 그것은 움직일 수 있다. 활용할 때 그 용자입니다.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무의, 움직이지 않은 만을 보고 생성작용이 드러나는 운행을 알지 못하여 리를 죽은 물건. 자, 죽은 물건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죽은 물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리와도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의 성리학을 잘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승이라는 젊은 학자. 자, 이때 당시 기대승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기대승이라는 학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학자였고 굉장히 패기가 있었던 학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태계이황 선생님은 50대 전후에 약 연로하지만 굉장히 그 그 시대에서 명망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모시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태클을 겁니다. 선생님, 리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와 기는 현실적으로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태클을 거는 거죠. 자, 태계 이황 선생님은요, 노발대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하하, 젊은 친구, 자네의 의견은 잘 알겠네. 자, 그렇지만 나의 이론을 한번 얘기해 보겠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쫙 길게 씁니다. 자,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게 횟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고받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기호발부터 시작해서 기대승과 태계 이황 선생님은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의성리학에서 사단과 칠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단은 본연지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얘기만 했을 뿐이지, 칠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또 어떤 구조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 태계 이황 선생님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숫자를 쓸게요. 첫 번째, 사단은 리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리의 발, 원래 주의성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의 발이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발한다는 거는 움직임을 얘기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사단과 칠정은요, 감정이기 때문에, 자, 정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의 발이라고 해버리면 여기에는 기가 없는 것이고, 기의 발이라고 하면 리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주의의 성리학과 위배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기대승은 이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선생님, 사단과 칠정은 감정이고, 감정이라는 것은 리와 기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사단은 리의 발이라고 말씀하셨고,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단에는 기가 없게 되는 것이고, 칠정에는 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치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비판하는 거죠. 기대승의 비판. 자, 정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의 발이고 기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에 맞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 자네의 얘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렇지만 자, 이황의 변론입니다. 우리가 주된 것을 얘기했을 때 생각해보자. 자, 물론 사단도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칠정도 모두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사단에서 중요한 것은 기보다는 리가 더 중요해. 리가 더 중요하고, 칠정에서는 리보다는 기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주된 것을 일러서 사단은 리의 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이 화살표가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기대승이 선생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 이황의 결론.
자, 사단은 리가 발해서 기가 리가 바라는 것에 따르는 것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7정은 기가 바라긴 하는데 리가 그 위에 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고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요, 이발, 이기, 수지. 자, 리가 발하여 기가 그것에 따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7정은 기발, 기가 발하여서 이 승지, 리가 그것에 타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단 7정은 이발, 이기, 수지, 기발, 이기, 승지, 기발, 이기, 승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은요,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자, 본연지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본연지성으로부터 사단이 나오고, 자, 7정은 기질지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연지성은 리 자체였잖아요. 순선하고 지선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선하고 지선한 감정의 원인인 것이죠. 자, 7정은 선악이 있는 7가지 감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질지성은 선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선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악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 그런 본성이었죠. 물론, 이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 각각 떨어져 있는 그런 본성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아까 사단은 리의 발이라고 했죠. 7정은 기의 발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본연지성은 리다. 사실 이건 맞는 얘기죠. 본연지성은 리가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기질지성은 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게, 기질지성이 기라고 표현한 것은 기질지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기질지성 할 때 기질의 영향을 받는 본성을 얘기할 때 기질지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라고 하지만 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헷갈리죠? 자, 성이라는 것은 우리 그 주의 성리학에서 성이라는 것은 그냥 리라고 얘기했는데, 기질지성은 왜 기인가요? 여러분들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선생님이 누차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 7정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대승이 또 비판을 하는데요. 그 비판에 대해서 답장을 쓰기는 하는데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그냥 그대로 끝냅니다. 그리고 기대승이라는 학자는요, 율곡 이희 선생님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기대승의 입장까지는 세세하게 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에서 기대승이라는 검색어를 치면요, 상세하게 나오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찾아보면 쉽게 잘 쓰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습지 선생님이 설명은 이 정도 하고 학습지 봅시다. 사단 7정 되어 있죠. 자, 1. 이기호발에 입각하여 사단과 7정의 근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 사단 7정 모두 정으로서 리와 기의 합이지만 발하는
근거는 다르다. 자, 4단. 이발, 리기, 수지. 리가 바라고 기가 리를 따르는 것. 자, 리가 바란다는 것은 아까 리의 운동성을 긍정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연지성이 발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기는 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갈 뿐이다. 자, 따라간다는 것은 나한테 태클을 걸지도 못하고 나를 뒤집어 쓰지도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연지성의 그 순수함이 기질이 방해하지 못하고 본연지성의 순수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7점. 기발, 리, 승지. 기가 바라고 리가 기에 타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질지성이 발하여 나타난 것이며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사단의 선함과 자, 사단은 항상 선합니다. 자, 항상 선한데 자, 7정은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 둘 다 선하죠. 7정은 선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선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자, 태계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선함과 7정의 선함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세세하게 들으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어렵고 한 시간으로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태계이황 선생님의 사상을 이번 시간에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율곡이 선생님은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은 태계이황 선생님 놓고 한 명은 율곡이 선생님 놓는데 사단의 선함과 7정의 선함은 같은 것인가? 자, 그러면 정답은 태계이황 선생님은 부정하는 대답을 할 것이고 율곡이 선생님은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고 자, 우리 사단 7정을 정리해 놓은 표 밑에 양가로 2번이 있죠. 2번. 사단과 7정을 각각 리와 기로 나누어서 본다. 땡땡. 사단과 7정 모두 리와 기의 합이지만 자, 사단과 7정은 감정으로서 리와 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합이지만 주가 되는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리와 기라고 할 수 있다. 자, 아까 사단은 무엇? 그렇죠. 리. 7정은 무엇? 그렇죠. 기라고 얘기를 하죠.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과 7정이 모두 리와 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사단과 7정 모두 감정으로서 리와 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리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혼합하여 말한다면 7정이 리와 기를 겸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그러나 구분하여 말한다면 7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리의 관계와 같다. 그 바라는 것이 각각 혈맥, 어떤 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다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은 기대생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관련된 박스가 많죠? 이거 다 읽어볼 거예요. 자, 박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본연지성은 본래 오직 리만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때 리만 있고 기는 없겠는가? 현실적으로 본연지성은 기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연지성 그 자체는 리이지만 기질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하에 기가 없는 리란 없다. 본연지성이 리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리만 가리켜서 말할 수 있다면 기질지성도 비록 리와 기가 함께 있지만 기를 가리켜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는 리가 주가 되므로 리의 측면에서 말하였고 하나는 기가 주가 되므로 기의 측면에서 말하였을 뿐이다. 사단에 기가 없지 않지만 사단은 감정으로서 리와 기의 합입니다. 기가 없지 않지만 그것을 리의 발이라 하고 칠정에 리가 없지 않지만 칠정도 마찬가지로 리와 기로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리가 없지 않지만 그것을 기의 발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리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탄 것이다. 선생님이 아까 했던 한자어로 얘기해 볼게요. 이발, 사단은 이발, 이기, 수지. 칠정, 기발, 이이, 승지. 자, 기가 따르지 않는 리는 나올 수가 없고 리가 타지 않는 기는 곧 이기적 욕망에 빠져서 금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칠정론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빼고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칠정을 좀 더 들어가면 특히 태계이황 선생님의 사단칠정 그리고 율곡이 선생님의 사단칠정은 파고 파면 팔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태계 선생님과 율곡 선생님의 사단칠정을 공부할 때는요, 선생님의 학습지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지도 괜찮고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 수능 특강 그 고3 선배들이 쓰는 수능 특강 있죠. 그 수능 특강의 내용과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것, 그 고3 모의고사 있잖아요. 선배들이 푸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윤리와 사상, 특히 이 사단칠정, 율곡 선생님과 태계 선생님의 지문은 너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접함으로써 지문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태계 선생님의 사단 칠정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사단 칠정 그리고 이기호발,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양론이 남게 되는데요. 당연히 수양론도 존심양성,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목표를 삼고 있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성인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태계 선생님은요, 여러 가지 수양법 중에 딱 한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 이게 이것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학문의 시작과 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모든 수양 방법, 이론뿐만 아니라 수양 방법들은 모두 경으로 시작해서 경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경을 중시한 거죠. 자, 수양론, 우리 학습지에 있는 수양론 읽어보고 경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수양론 양가로 1번. 인간의 마음이 리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했다. 그것을 심, 여, 이, 일. 자, 여러분, 심여, 이일이 어느 정도의 경지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사단으로 드러날 때. 이 정도의 경지입니다. 자, 칠정의 선함과 사단의 선함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자, 칠정의 선함도 물론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선함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항상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면 이 사단의 감정으로부터 그런 감정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경지, 심여리일의 경지.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함. 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거경과 국리 병행을 강조한다. 거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경의 상태, 경을 실천하는 것이고, 국리라는 것은 우리 주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객관적인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그를 통해서 알게 된 알을 극진한 경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같이 해야 된다. 병행,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은 자신의 선한 본성에 집중하고 인욕, 우리 이기적인 욕심들, 나쁜 욕심들, 그런 인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몸과, 왜 바람이 돼 있을까요? 마음입니다. 여기 오타가 되어 있네요. 마음을 바로잡는 태도. 그리고 심열이 존찰리 거인욕, 존양성찰은 등은 모두 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심열이의 경지, 그리고 존천리 거인욕, 나의 천리, 내 마음속에 있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존양성찰, 나의 본성을 보존하고 성찰하는 그런 것은 모두 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요, 주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와 같습니다. 주일무적, 정제음숙, 상성성. 자, 여러분들이 어떤 숙제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 경의 상태에 들어가면 주일무적, 내가 하는 그 공부에만 집중하고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경지에,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노래가 안 들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들 주일무적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정제엄숙, 이거는 한자 그대로 엄숙하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알고 있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한다. 상성성, 나의 정신을 항상 또렷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주일무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 태계 이황 선생님의 사상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려면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는데 골머리를 앓을 것 같아. 윤리화 사상 재미없어, 어려워 하면서 포기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태계 선생님한테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리의 운동성을 긍정했다라는 점이 주의 성리학과 굉장히 비교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태계 선생님도 리가 스스로 독존한다라는, 그 기가 없이도 리가 혼자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후로 따졌을 때 리가 기보다 우선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긍정을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리의 운동성을 긍정했다라는 점, 그것이 다른 것이고, 리의 운동성을 긍정을 했기 때문에 사단은 리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태계 이황 선생님의 얘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은요, 율곡이 선생, 다음 시간이 아마 온라인 클래스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율곡이 선생님의 성리학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